안녕하세요. 서양 음악의 이해와 감상을 맡은 오일석입니다. 앞으로 서양 음악의 이해와 감상 영역은 총 10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머리 재현해 보면은 현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도 불려진다. 이것은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일 것입니다. 순간을 다투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정서의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음악은 메말라가는 우리 감정을 풍족하게 해주고 긴박한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악의 접근에는 관심 있는 분야가 모두 다르겠지만은 아울러 음악에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본 강의에서는 음악세에 대해 접근을 해봄으로써 오랜 옛날부터 어떠한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으로 내려온 음악의 역사적 관점으로 다가가 보려 합니다. 시대별 음악의 특징을 알아보고 대표적인 곡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음악에 변천되어져 온 어떤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강의를 맡으면서 음악사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그 사실에 접근하다 보면 전문적인 용어나 내용의 깊이가 한없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깊어지면은 사실 강의 내용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음악에 오히려 더 한 걸음 다가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부담만 안고 물러설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어떤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수준보다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선택을 하질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에서는 고등학교에 나오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선택교과 생활음악 중심의 어떤 그런 수준의 강의를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기초이론 특징. 기초이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음악의 이론적인 악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강의에 대한 2강부터 10강까지 어떠한 전체적인 그 강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추려서 올려봤습니다. 특징. 서양음악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로마로부터 고찰된다. 서양음악은 꼭 고대 그리스, 로마뿐만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떠한 서양음악의 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상에서 단계별로 접근하여 감상의 깊이를 넓혀간다. 중요한 얘기겠죠. 일단 처음부터 어떤 어려운 곡을 듣는 것보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단계별로 설정을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어떤 곡들을 접근하는 것이 그러니까 음악을 이해하는데 감상을 하는데 한결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악곡 형식 및 줄거리를 알고 듣는다면 감상의 느낌은 커진다. 어떤 그 감상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 그 악곡 형식이라든가 줄거리를 알고 그러면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 음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은 한결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실례로 들어서 어떤 그 꽃을 볼 때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이름을 알고 그 꽃을 보는 느낌과 이름을 모르고 꽃을 보는 느낌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어떤 그 학자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순음악적인 것이 느낌이 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꼭 표제가 있는 음악을 들음으로써 한정된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것보다는 순음악적인 그러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서 아울러 더욱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음악적인 지식이라든가 음악적인 상식이 있고 음악에 대한 그 감상을 어느 정도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 사실 맞는 얘기겠죠. 이 서양 음악의 이해에서는 어쨌든 그 일반적인 그런 이해라든가 감상 영역에서는 어떤 그 단계별로 자기의 그 수준과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서 그 단계에 맞는 악곡 형식 및 줄거리를 알고서 어떤 그 감상을 한다 그러면은 한결 더 음악이 부담 없이 와 닿고 그러면서 그 음악에 대한 느낌이 한결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사적인 어떤 그 음악의 역사는 기원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연구가 되어졌으며 역사란 당시 사회의 구조 및 형태를 대표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기술로 설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이 생활 형태의 변천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각 시대를 구분짓는 기준은 특정한 양식의 출현으로 정해지며 각 시대는 그 시대마다 고유한 음악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각 시대나 사회별로 그 존재하는 음악은 아마 그 음악이 한두 가지로 이렇게 대표돼서 기록이 되어서 내려오지만 실제 그 시대 음악은 아마 그 한두 가지 음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유행하는 음악 또한 그 한두 가지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고대 음악을 언급할 때 특히 위에서 이야기됐지만은 그래서 역사란 당시 사회 구조 및 형태를 대표하는 사건이나 어떤 그 상황으로 쉽게 이렇게 기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사의 어떤 그 시대별 분류표를 보면은 좀 학자에 따라서 좀 분류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이 서양 음악사에서 본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은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서양 음악사의 그러한 그 분류계에서 특히 그 하버드 딕셔너리 오브 뮤직이라는 그러한 그 하버드 음악사전의 어떤 그 분류법으로 보면은 보통 음악에는 한 300년 주기로 큰 그 새로운 그 사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00년 주기라는 것은 보통 800년 정도의 그 중세 시대 때의 어떤 그 다성음악이 생겼고 다성음악 그 다음에 그 1000년 정도의 어떤 그 악보가 발생하고 그리고 1300년 정도의 그 후기 고딕 양식 어떤 그 신음악 알스노바 1300년이면은 또 이제 물론 그 중세 시대라든가 이때는 좀 더 시대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이 설정이 아무래도 좀 더 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1300년 정도의 어떤 신음악 그 알스노바라고 해서 그런 새로운 음악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600년경에 어떤 그 바로크 음악의 어떤 그것을 신음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1900년 뒤의 음악 이것도 20세기의 어떤 그 새로운 음악으로 이 하버드 그 음악사전에는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거는 고대 시대, 중세, 그 다음에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파, 낭만파를 반으로 나눠서 전기 낭만파, 후기 낭만파, 그리고 낭만파 후기에 나타난 이제 국민악파, 그리고 20세기 보통 20세기 음악을 이제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는데 근대, 현대 음악으로 통틀어 얘기도 하는데 20세기 음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타이틀이 감상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곡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곡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식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소나타 그랬는데 소나타 그러면은 요즘에 현대 소나타가 아니고 이 당시 어떤 그 17세기 소나타는 그 한두 대의 어떤 그 선율악기에 의한 그 통주 저음법에 의한 어떤 소나타입니다. 그 소나타, 이런 소나타에는 교회 소나타와 실내 소나타가 있는데 교회 소나타는 교회 예배를 위한 어떤 그런 의식으로 사용된 소나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 소나타는 실내악곡 형태의 어떤 소나타, 궁정이나 어떤 학술 모임에 사용된 그런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향곡은 보통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보통 사악장 형식의 악곡을 의미하는데 이를 연주하는 단체를 우리가 교향악단 뭐 그러죠. 심포니, 심포니라고 그러는데, 이 심포니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그 함께라는 그 신과 울린다라는 포니아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니아, 신포니아 그러면은 어떤 그 완전 협화음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우리가 심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주곡 그러면은 교향악단과 독주자의 화려한 협연, 그렇죠. 협주곡 콘체르토. 콘체르토라는 것은 그 라틴어로 어떤 그 투쟁한다, 뭐 논쟁한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탈리아에서는 뭐 일치시킨다, 뭐 조화시킨다, 어떤 그런 반대의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오페라. 후기 낭만주의에 와서 가장 화려한 빛을 발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오페라가 되겠는데, 오페라라는 것은 음악, 문학, 연극, 미술, 무용 등이 합쳐진 종합 예술을 우리가 오페라라고 합니다. 실내악, 기악곡으로 이루어진 작은 합주 형태, 기타 악곡 형식, 그 다음에 미사곡이라든가 진혼곡, 레퀴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라토리오, 교회의 음악적인, 그러니까 성가적인 그러한 색채가 있는 큰 관현악단에 의한 어떤 그런 연주 형태, 그 다음에 캐논, 교향시, 그 다음에 스케르초. 스케르초라는 것은 익살스러운, 녹턴. 녹턴은 어떤 그 야상곡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 형식의 규약이 없이 느리면서 어떤 그 멜로디가 좀 몽상적인 분위기를 그런 나타내는 것이죠. 랩소디, 우리는 흔히 이제 광시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사적이고 영웅적인 어떤 민속적인 색채를 지닌 어떤 자유스러운 형식의 곡조다. 그 다음에 세레나데, 이탈리아의 그 세레, 저녁 때 사랑하는 사람의 창가에 가서 부르는 어떤 그 연가를 가리키는데, 이 당시에는 이 세레나데도 처음에는 기악곡이 어떤 그 성악 형태로 뛰다, 이것이 또 기악 형태로 변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곡, 에튜드라고 하는데, 연주 기술을 익히기 위한 곡조이지만 낭만표에 와서는 쇼팽과 리스트가 어떤 그 연습곡을 완전한 하나의 악곡으로 작곡을 한 이러한 신뢰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전장에서 어떤 그 심포니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그 관현악단 배치도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현악단 배치도에서는 어떤 그 악기 군으로 볼 때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제1바이올린이 위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첼로가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유럽과 미국식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흔히 유럽식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퍼스트 바이올린이 좌측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바이올린, 그리고 오른쪽 우측으로 그 다음에 비올라가 위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첼로, 그 다음에 현악기로서는 첼로보다도 옥타브 아래의 음을 내는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라고 하죠. 콘트라베이스가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타악기가 위치합니다. 타악기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물론 이제 목관악기군이 되겠죠. 목관악기 어떤 그 악기 순서, 군의 순서도 플루트라든가 피콜로,
이런 악기들은 좀 더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리넷이라든가 바슨, 그 다음에 어떤 그 베이스 클라리넷, 이런 것들은 좀 더 사실 좀 더 소리가 저음 쪽에 나는 이런 악기들은 지휘자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지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관악기가 금관악기가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금관악기 뒤쪽으로 타악기가 위치하게 됩니다. 물론 타악기도 이 위치가 좌측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구성들은 전체의 그 악곡에 따라서 사실 좀 더 위치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이쪽에는 이제 건반악기라든가 하프라든가 첼레스타라든가 어떠한 피아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위치하게 되겠죠. 다음은 실내악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악의 구성은 이중주, 보통 듀오, 듀엣 그러죠. 피아노 이중주 그러는데, 꼭 반드시 피아노가 꼭 들어가야만 이중주는 아니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다른 목관 악기만 할 수 있는 어떤 이중주가 되겠고, 단 그런 구성들은 어떤 그 음악의 어떤 화음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서로가 융화가 되는 이런 쪽의 어떤 악기 편성이 되어야만이 이중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중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어떤 이런 피아노 이중주라든가 피아노 플러스 첼로라든가 피아노와 바이올린이라든가 어떤 이런 식의 듀엣이 많이 이제 연주가 되겠죠.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삼중주, 트리오라고 합니다. 피아노 삼중주, 그 다음에 현악 삼중주, 목관 삼중주. 목관 삼중주,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이제 목관 삼중주인데요. 목관 삼중주는 플룻, 그 다음에 플룻, 클라리넷, 바슨, 파고시라는 악기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중주, 현악 사중주 그러면은 이 쿼르텟에서는 현악 사중주 가장 많이 어떤 그 황금적인 그런 형태에 의한 그게 황금의 비율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사중주에서 가장 완벽하게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악 사중주가 되겠죠. 제1바이올린, 2바이올린, 그 다음에 비올라, 첼로, 이 구성이 가장 정말로 음악다운 어떠한, 제 생각으로는 음악다운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4중주, 그 다음에 5중주, 퀸텟, 현악 5중주 그러면은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콘트라베이스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보면은 현악 5중주 같은 경우는 일반 오케스트라에서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거의 같은 그런 멜로디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현악 5중주로서 구성이 되는 곡들은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악곡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피아노 5중주, 피아노와 그 다음에 현악 4중주라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구성이 되는 목관 5중주가 있죠.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슨, 그리고 여기에 목관악기가 아닌 금관악기인 호른이라는 악기가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